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PDS 다이어리 같은 거 써보는 거를 미친 듯이 추천하는 거예요. 써보고 되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한 5년 써보세요. 3년 써보세요. 1년만이라도 써보고 안 되면 6개월만이라도 써보고 진짜 안 되면 일주일만이라도 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깨달아가면서 여러분에 대한 메타인지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 바뀔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발전이 누적되면 어떻게 된다? 돈이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신뢰입니다. 신뢰. 오늘 이 영상 굉장히 값어치 있는 영상이다.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나? 나는 나 같은 사람 100명을 데리고 회사를 차려서 정말 부자가 될 수가 있나? 이거에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 돈이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올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뼈 때리는 게 아니라 뼈 으스러지는 질문이에요. 사회 환경 다 떠나고 뭐 경제 활동 다 떠나서 여러분 인생의 시작인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신뢰 자본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시장이 어디죠?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돈이 콸콸콸콸 우리나라 돈까지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신뢰는 여러분 뭐에서 오냐면은 크게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실천과 실력에서 옵니다. 말에서는 신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되게 뭐랄까 금방 무너집니다. 댓글에 그런 게 달렸어요. 제가 소원을 100번씩 2년째 적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댓글이 달렸는데 저는 그게 3년, 4년, 5년, 10년 된다고 해서 소원만 적으신다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플랜, 계획을 적으시고 플랜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do, 하신 거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see, 반성해서 뭐 감사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잘한 점도 적어보시고 아니면은 개선할 점도 이렇게 적어보시면은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은 여러분의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원하는 지점에 다다를 수도 있겠죠. 신뢰를 얻으려면 실천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 뭐 자기가 다 그렇게 부자래요. 부자의 정의는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 그거는 상대적인 건데 얼마나 쓸 수 있냐 나의 욕구 충족을 아닌 공동체의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냐가 부자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척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종국, 유재석 이런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왜냐하면 뭔가 문제 있으면 1억씩 척척 기부하니까. 아이유 씨도 진짜 부자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부자가 아닌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상 스케일을 여러분 보세요. 저희처럼 진짜로 사회 공헌 차원에서 무료 행사를 이렇게 많이 여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 빡독 X라든지 그게 대관이고 뭐고 그 다음에 스텝 동원이고 이런 게 다 돈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그게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신뢰 자본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윈윈입니다. 결론은 뭐다? 신뢰 자본을 통해서 윈윈을 해야 여러분 인생에 돈이 어떻게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온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대답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댓글에 한번 꼭 써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PDS 다이어리 같은 거 써보는 거를 미친 듯이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몰라요. 써보고 되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한 5년 써보세요. 3년 써보세요. 1년만이라도 써보고 안 되면 6개월만이라도 써보고 진짜 안 되면 일주일만이라도 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깨달아가면서 여러분에 대한 메타인지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 바뀔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렇게 적었던 내용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일단은 시작해라. 일단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30분 루틴이 있었는데 그 30분 루틴 첫 번째는 아침에 30분 운동하기, 그다음에 30분 안에 그 명상과 감사 미래일기 쓰기,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30분은 30분 동안 내가 공부하기, 이게 있었어요. 제가 이직을 하기 전에 업무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업무가 되게 힘들어서 그만두게 된 계기가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만둘 때 되게 기꾸치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기꾸치병? 그러니까 아시아인의 20%가 걸리는 희귀한 병이래요.
저녁만 되면 막 뭐 열이 나고 코로나가 아닌데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두드러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 혀에 이제 막 불가사리처럼 입병이 막 다 돋아가지고 뭘 먹지 못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병원 왔다 갔다 거렸어요. 입원도 했었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아 내가 이직을 해야지 했었고 조금 아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많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공부를 아픈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세세하게 엄청 목표를 많이 세웠었어요. 한 20개를. 완벽주의 성향이 막 있으니까. 근데 막 힘든 거예요, 이제 너무. 그래서 제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계획은 잔뜩 세워놓고. 그래서 다 줄이고 딱 세 개만 지키자. 아침에 30분 운동하고 아프니까 그것마저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래 뭐 5kg 뛰는 거 3kg로 줄이자. 그것도 힘들면 복근 운동을 하자. 일어나서 몸이 아프지만 마음이라도 좀 건강하게 챙기려고 하니까 좀 의지가 좀 생겼어요. 영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아 내가 뭔가 원하는 조건으로 달성을 하려면 내가 자격증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제 싶어가지고 네, 막 그런 이제 그런 투자 관련된 공부를 막 했어요. 중간중간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원래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적었었어요. 이렇게 뭐 늦게 뭐 일어났지만 뭐 빠르게 움직였다. 나쁜 거는 뭐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고 뭐 이제 뭐 애인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다. 막 이런 걸 사용하기도 이제 하고 했는데 이거에서 이제 넘어서서 한 줄 일기랑 한 줄 감사하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제가 원하는 목표, 그러니까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한 줄 적고 뒤에는 이제 잠자기 전에 감사하는 걸 한 줄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그 PDS 다이어리에는 C 부분이 사실 이렇게 조금 좁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감사일장을 따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습관을 PDS 다이어리를 통해서 제가 사실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렇게 적었던 내용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처음에는 물질적인 거, 월급, 이런 거에 되게 집중해서 막 쓰기 시작했는데,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구나, 이제 싶으니까, 이제 내용이 점점 어떻게 바뀌냐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기로 마음먹었다. 진짜 실제로 끌어당긴 법칙이 있나 보다. 조금씩 자주 실현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신기했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되게 많이 쓰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곳보다 지금 근무하는 곳이 더 힘들고, 더 빡세고, 저는 거기서 베테랑 분들하고만 일을 해요. 근데 제가 막내예요. 그래서 사실 첫날부터 울었어요. 너무 창피한데, 너무 업무가 힘들고, 예전 같았으면은 그렇게 힘들고 하면은 이제 그만둘까? 아, 괜히 이렇게 옮겼나 싶을 텐데, 제가 어느 순간 그 마인드가 바뀌어 있으니까, 야, 내가 이것도 못 견디면은 내가 어딜 가서 일을 하겠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마음가짐 자체가. 아, 내가 그동안 되게 헛된 노력을 한 게 아니구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걸 원했던 거니까 내가 이겨내야지. 약간 이런 게 되게 마음이 강해졌어요, 저는. 음,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하루 30분, 독서 하루 30분, 이제 영어 독립 영어 이건데 이걸 하다가 저는 이제 30분 운동으로 요거랑 요 펭수씨는 안 했고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했었는데 영어 공부는 그냥 출퇴근 시간 다니면서 15분 정도만 했었고 요거를 그냥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로 바꿨었어요. 그렇게 해서 66 챌린지 요거는 이제 다 끝냈고 생각해보니까 요거 하면서도 습관이 잘 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요거랑 PDS 다이어리랑 하면서 온갖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습관을 가지려고. 동기부여 영상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저도 몰랐는데 되게 성취욕이 저는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배우고, 저를 개발하는 거에 되게 흥미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엄청 대단한 게 제가 그런 영상들만 보니까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슷한 다른 어떤 채널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가 그 PDS 다이어리 안내 그 홈페이지는 아니고 그 영상도 아니고 그 왜 안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이어리는 사실 매년 샀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양지사 거를 이름을 말해도 되나? 양지사 거를 원래 매번 그렇게 사다가 되게 두껍고 엄청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한번 써보자. 왜냐면은 제가 이런 거를 계획을 되게 잘 하는데, 약간 완벽주의가 있어서 뭔가 완벽하게 안 돼 있으면 제가 그게 루틴이 금방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다이어리를 되게 체계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걸 이제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구매를 하니까 뭐 단톡방도 같이 뭐 겸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톡방도 같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됐죠. 음. 제가 여기 써 있는데 18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일까요? 21년도까지 저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계속 이 다이어리를 쓰기 전에 명상하고 사실 새벽에 러닝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평균 수면 시간도 막 4시간 10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에 엄청 몰두해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받으니까 이제 2022년도에는 퇴직하고 이직하자 이런 목표를 일단 제일 1순위로 세웠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이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자 이제 구매를 하게 됐죠. 저는 다른 분들처럼 엄청 화려하게 뭔가를 꾸미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항상 그냥 이제 OX 표시는 하고 이런 거는 꼭 지키려고 했었어요. 내가 말하고자 했던 거, 내가 꼭 지키고자 했던 이 30분 루틴은 꼭 지키자. 그리고 적자. 그리고 빼놓지 않았던 거는 아침에 내 미래 일기 쓰는 거,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쓰는 거 한 줄,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감사일기 한 줄 쓰는 거. 그거는 꼭 지켰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100%는 아니지만 성공을 했어요. 네, 성공을 했고, 원하는 월급? 원하는 월급과, 근데 제가 원했던 기간은 아니었지만,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기회는 오더라고요. 이 다이어리를 쓰고 나서 전후가 정말 크게 많이 달라진 거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뭐랄까, 다이어리를 쓰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자신감이 생긴 그 원천이, 아, 내가 잘났고 이게 아니라 제가 저 자신한테 좀 믿음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태까지 많이 흔들리고 사실 지키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keep going 하고 있다. 이거에 되게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제가. 엄청 막 제가 즐겁다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제가 월 초에 저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그래서 이직에 성공을 했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도는 이제 올렸거든요. 근데 저는 막 꼬박꼬박 올리고 뭔가를 이제 기록으로 제가 단톡방에다 남기진 않았지만 제가 자극을 많이 받은 거는 꾸준히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기영님하고 지성님이라고 계세요. 성은 모르고 그 지성님은 매번 꾸준하게 러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러닝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만, 저보다 더 이제 크로스도 이렇게 길게 해서 꾸준히 달리시고, 귀영님은 매일 새벽에 아침에 꾸준히 이렇게 뭔가 본인 이제 한자 공부하신 것도 올려주고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외에도 기타 다른 분들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와, 이분들도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나도 이렇게 잘 해야지. 다시 해야지. 계속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한테 할 수 있어를 계속 제가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해라. 일단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 PDS 다이어리를 사용을 하면서 모토가 하나 생겼어요. 지르고 완성해라.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모토가 생겼거든요. 왜냐면 제가 완벽주의가 이제 있다 보니까 뭐랄까 시작하는 게 되게 두려웠거든요. 시작하는 게 되게 두렵고 많이 힘들고 아 내가 이걸 완성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되게 컸는데
일단 뭔가 질러버리고 일단 시작을 하면 완성은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퇴직할 때도 뭐가 계획이 있지 않았어요. 제가 결국에는 진짜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죽이 된 건지 밥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계획대로 성과를 얻었잖아요. 제 노력도 있지만 제가 PDS 다이어리를 사용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습관을 만들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인생 계획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하면 완성이 되니까요. 즐거워지는 기록이 되려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남준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개발에 관심이면은 프리랜서 워킹맘입니다. 프리랜서 워킹맘님들 제가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쉽지 않아요? 다이어리 기록을 통해 저희 목표들을 더 즐겁게 이루고 싶은데 6개월간 써보니 할 일 목록을 쓰고 그걸 했는지 체크하는 기능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해요. 다이어리 기록을 이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 지도를 꼭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이거 저 매월 한 번씩 그려보길 권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다가 이게 이제 형성이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나의 구체적인 꿈, 요거는 직업명, 일명, 프로젝트명, 뭐 수치 이런 거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나의 일상들을 하는 거죠. 일반 일상이 있고 뭐 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뭐 내 성장, 뭐 아이 교육, 뭐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죠. 향유, 놀고 즐기고 하는 거.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그 영역의 현재가 어떻고 그것에 나의 어떤 버전업은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될지, 그리고 저는 이쪽 축에다가는 나쁜 습관, 이쪽 축에는 좋은 습관, 이렇게 그리게 합니다. A4 옆으로 놓고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래요. 이거 처음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거 뭐 메모잖아요. 익스플리시트. 내 내면에 있는 유동적인 생각을 익스플리시트 하는 거죠. 이걸 반복하시면 아까 제 초등학교 동기들이 엄청 기억나는 것처럼 자기의 내면에 있는 액체 상태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매월 한 번씩 1년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꿈까지 포함해서 알게 돼요. 걔를 위클리에다가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에서 저는 사실은 고도화됐을 때 제가 제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위클리 칸이에요. 위클리 칸이 왼쪽에 있죠. 그 주를 시작하기, 여기 보시면 먼데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 위클리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인생 지도 같은 것을 백판으로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키워드 하나하나에 자신의 꿈과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권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얘를 쭉 쓰신 다음에 일주일 단위도 좋고 한 달 단위도 좋고 시계열적으로 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지금 C를 매일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다이어리의 형식인데, 이 다이어리 형식에는 없지만 제가 권하는 거는 일주일 단위도 좋고 일주일 단위도 좋고 한 달 단위도 좋은데 걔를 쭉 한번 시계열적으로 보세요. 근데 그걸 볼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그 매일의 시간 순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분류별로 보는 거예요. 아이 교육 부분. 내 업무와 관련되는데 내 업무를 수행할 때 내가 전략 설계와 관련된 부분에 시간을 어떻게 썼지 하는 걸 쭉 이렇게. 그러니까 다이어리는 일별로 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자기를 보는데 조금 취약합니다. 남성인 경우에는 그거를 좀 하시면, 그러면 이 다이어리가 조금 형식화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현희님, 자기개발용, 육아 기록용, 업무 및 사생활 관리용 독서 기록장 등 카테고리를 나눠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있는데, 요거는 남현희님 다이어리라기보다 말하자면 기록 노트죠. 기록 노트를 쓰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기록인을 만나셨어요. 제가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록형 인간이라고 불러요. 우리는요, 기록형 인간, 공부형 인간이 되면 정말 풍부하고 유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남현님 이미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이 기록들이 더 쌓여 양이 많아지면 다시 기록된 내용 중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면 수기 기록이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인덱싱하는 방법이나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등 효율적으로 유명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이고 참,
너무 이렇게 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요. 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세요 하는 걸 권하고 싶어요. 내가 기록을 많이 남겼어. 그거로 좋게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걸 권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효율성을 기하시고 싶을 때는 저처럼 저도 지금 남현희님하고 똑같이 수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분류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디지털로 돼 있으면 분류하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그런데요,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사실은 저는 엑셀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거 너무 고도화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다 여기다 시간을 너무 많이 투여해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기록을 안 하게 돼버리고 이럴 수도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지만 남현희 선생님 수준이 되면 엑셀을 쓰시기 바랍니다. 엑셀이 장점이 하단에 탭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독서인데 독서도 독서 1, 2, 3이 있어. 자기계발 영역이 있고 내 전공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친구책, 취미책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기록한 거 중에서 뭐 대화 기록도 있고 여기 남생이 한 거는 육아 기록이 또 있으셔요. 그 다음에 업무가 있고 사생활이 있고 독서 이렇게 카테고리 얘 탭에다 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남긴 기록에 요게 이제 기록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가 그렇게 하는데 여기다 넘버링을 합니다. 뭐 1-1이 좋아요? 1이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뭐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동그라미 1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제가 1000권이 돼서 1102번이 됐네요. 그럼 동그라미 치기도 불편한데 뭐가 불편해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1년 번호 1, 2, 3을 쓰시기를 권하고요. 자, 근데 이제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밑에 탭을 정해 놓으면 탭을 생각해서 1-1 이렇게 하고 탭 2는 2-1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다 보면 밑에 탭을 바꿔주고 싶을 때가 생겨요. 삶을 살다 보면 영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이미 1-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의 분류가 딴 거로 바뀌어 버리면 얘가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일치하지 않고 그냥 1년 번호를 쓰는 거를 저는 많이 써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엑셀에다가 자기 노트 번호를 써 놓고요. 거기에 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을 그냥 생각 없이 기억나는 대로 요 노트에는 이거 들었었지. 그냥 키워드를 축축축축 키워드를 컴만 넣어서 축축축축 이렇게 엑셀에다 그냥 넣어 놓습니다. 되셨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로 찾기보다는 이거 얼굴에 푸비기 얘를 통해서 기억에 의해서 찾기를 권합니다. 남호정님 15년차 직장인 업무상 보수교육 외에 업무 능력과 자기 발전을 위해 시간에 몰두해 본 게 언제인지 아득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일상이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런 거 합니까? 개인 성과에 더해 팀 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업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구분과 명시화가 어렵습니다. 명시화라는 단어를 질문에 써주셨네요. 남호정님 반갑습니다. 어떤 업무 기록 방식을 사용하면 회의 시간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조금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서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고민이 담겨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딱히 바로 이렇게 하면 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포괄적인 방향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15년 차니까 좀 이렇게 좀 리드해야 될 동료들도 제가 뭐 사실 부하 직원이나 이런 용어를 안 쓰는 사람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전체가 좀 잘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 동료들을 정말 멋진 인간. 제가 개인적으로 나마스테라는 인사를 되게 중시한다고 혹시 또 제 영상에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신이 있어. 그래서 그 신에게 항상 경배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이거 뭐 어처구니 없죠. 일상을 살다 보면 정말 소 XX, 개 XX 이게 막 튀어나오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나마스테야.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마스테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동료들하고 더 잘 지내실 수 있는데요. 이걸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마치 기록을 보듯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이
5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죠? 부비라고 그랬죠. 그 동네를 그냥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융합돼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일을 할 때, 이거는 이 선생이 주관을 하시되 김 선생과 박 선생한테 중간중간 좀 자문을 얻으면서 하고 몇 월 며칠 정도까지 목표로 뭘 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제가 대화법에서도 엄청 강조하는 건데, 대화법 할 때 이거는 이래, 이거는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저는 항상 뭘 쓴다고? 의문형. 아이한테 누구누구야 밥 먹자 이렇게 아무리 사랑스럽게 얘기하셔도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지금 내가 밥이 다 됐는데 언제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아유 교수님 너무 간지러워요. 그래요, 간지러워요. 그렇게 간지럽게 삽시다. 그렇게 간지럽게 업무를 하자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자기의 힘으로 튀어 올라와요. 뭐 얘기도 한 대로 좀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얘를 업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명시화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자꾸 부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 그려보고 그러면 업무에 대한 어떤 리드를 해 나가시는데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일반화되어 있는 경영 기법이 이게 이제 구조기능주의라고 해서요. 기능을 착착착착 나눠서 업무 태스크를 주고 그 이제 회사에 가면 job description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걸 단위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될 일 리스트야. 그리고 그 일들은 다 분화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기능적으로 묶이면 목표가 달성되는, 이게 이제 구조기능주의적인 세팅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경영학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소위 포디즘이 그 큰 흐름에서 경영기법에서 지나간 이후로는 사실은 제대로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창발성이 곧 경영의 핵심이라고 보고, 뭐 벌써 한 20년 됐네요. 소위 지식경영, 드러커 등이 주장해온 것이 현재 이미 일반화돼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런 생각에서 사랑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가 무언가를 창발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뭐 큰 틀에서만 구획 지어주고 목표에 대한 제시를 어떻게? 의문형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회의 시간 줄이는 방법은요, 사전에 저는 사실은 메모 교환을 권합니다. 사실 회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해요. 그런데 조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조금 브레인스토밍적인 성격이 믹스되어 있는 회의라면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토론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그건 당연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회의의 주제가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메모를 미리 받는 거예요. 근데 얘를 제가 메모라고 칭했습니다. 얘를 무슨 발제문 받듯이 다 자기의 생각을 A4 2장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제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카톡 같은 걸 쓴다든지 텔레그램 같은 걸 쓴다든지 뭔가 툴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의 전에 그냥 다른 의견을 올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한 반나절 정도 주고, 의견을 올렸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또 미리 또 자기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 금지. 그래서 그냥 의견만 쭉 올리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이 그걸 전체적으로 숙지하신 상태에서 회의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회의를 짧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약간 필요해요. 그 재밌는 금지인데요. 말을 2분 이상 한 텀에 하면 점심 사기 뭐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회의 시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우아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플랜두시 다이어리, PDS 다이어리 쓰면서 자기 개발을 공동체에서 함께 해나가는 게 우아한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그 공동체에서 같이 성장하면 정말 우아한 50대, 60대가 되시지 않을까? 기적이라면 작은 기적인데요. 필 안에 쓰고 나서는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수시로 전화 와서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링크 오면은 엄마 이거 같이 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거 요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거 어디 있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이 두려웠습니다. 좀 이상한 말을 해서 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올리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런 데 처음 봤습니다. 단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로 묶어서 진짜 으쌰으쌰를 많이 해주세요. 꿈이 있었는데 접었었거든요. 그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수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엄마가 한 거야. 그런 어떤 위로와 그리고 꿈을 이렇게 캐치해서 그걸로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꿈꾸는 세상이 저 속에 있기는 하네. 사회 속에서. 사회에 난 없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시작을 했지만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은 저 앞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겠다. 나한테 진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큰 선물이 가다 보면은 저 앞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어느 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와의 약속이 지켜지게 되니까 세상에서 제가 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와의 약속도 지킬 수가 있구나. 지키니까 이게 되는구나. 너무 처음에 그 부분에 놀랬고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 와서 아들 때문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아들 말이라면은 제가 지금 꼭 들어야 되겠다. 엄마 이렇게 살려놨잖아요. 살려놓고 꿈꾸게 했잖아요. 이제 저는 원래 PDS 다이어리 이전에 데일리 리포트 제가 먼저 쓰고 있었고요. 군대에서부터 시작했었는데 제가 먼저 써보니까 너무 많이 변화되는 게 느껴졌고 시간을 정말 밀도 있게 쓸 수 있구나. 다이어리 쓰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너무 좋은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주변인들한테 추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다, 좋다, 좋은 것 같다 이랬는데 약간 꾸준하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천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었어요. 계속 함께 쓰지 못했기 때문에 PDS 다이어리가 나오게 됐잖아요. 단톡방도 개설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진짜 누군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추천을 안 한 사람 중에 저희 가족한테 추천을 안 했던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설득하기 쉬운 사람이었을 텐데 너무 좋은 기회여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좀 꼭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같이 쓰게 됐습니다. 엄마께서 우아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엄마 본인이 생각하는 우아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아라는 용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플랜두시 다이어리, PDS 다이어리 쓰면서 자기 개발을 공동체에서 함께 해나가는 게 우아한 일이지 않을까? 엄마가 말한 우아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그 공동체에서 같이 성장하면 정말 우아한 50대, 60대가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우아해지시려면은 이거 꼭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책을 좋아해서 뭐 만화나 잡지나 닥치는 대로 읽었었는데 결혼 후에는 이제 책 읽을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어느 날 PDS 다이어리라는 게 있는데 엄마 같이 한번 해보자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엄마 바빠서 못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지금 이 나이에 뭐 삶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거 써서 뭐 하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권유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변화되는 모습을 이미 봤던 터라 그러면 해보자. 포기하지는 않을 걸 아니까요. 그래서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2월 달까지 쓰고 사실은 제가 그 중간에 일이 너무 많아서 쓰지를 못했어요. 8월 달에 들어서서 이제 10일 챌린지라는 게 아마 나왔었습니다. 그때 단톡방에서 이제 좀 같이 참여하고 이제 하나로 뭉치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또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10일 챌린지 그거 참여하지? 그 생각 좀 해보고 이랬었는데 아들이 또 전화가 포기하지 않고 또 전화를 와서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우리 아들은 절대로 참 포기하지 않는구나. 내가 포기를 해야지 싶어서 참여를 중간에 신청을 했습니다. 또 전화 올까봐. 제가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신청했는 그 다음 주에 10일 챌린지 인증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감정 노동자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 글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커서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이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또 나 이 진실을 올리는데 좀 이상한 말을 해서 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랬었는데 올리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런 데 처음 봤습니다. 단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로 묶어서 진짜 으쌰으쌰를 많이 해주세요. 저는 어떨 때는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날락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진짜 거짓말 없이 있는 것만 그대로 인정해서 올리고 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집니다.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 와서 아들 때문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방황하는 청소년과 그리고 죽음을 앞둔 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상담도 좀 해주고 마음도 편하게 해주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접었었거든요. 그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수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엄마가 한 거야. 그래서 또 제가 많이 감사했습니다. 자식이지만 엄마를 능가하는 그런 어떤 위로와 그리고 꿈을 이렇게 캐치해서 그걸로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막연하게 그냥 시간을 밀도 있게 잘 쓰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이런 추상적인 욕구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군대에서 좀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면서 이게 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많다, 뭔가 낭비되는 시간이 많고 비어있는 시간이 많고 공허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거를 계속 잘 활용하고 싶다는 욕구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해소해 줄 만한 도구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데일리 리포트 1시간마다 자신이 뭘 할지 계획하고 다시 돌아보는 제 약간 욕구를 실현시켜 줄 도구를 찾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데일리 리포트를 쓰게 되면서 독서랑 영어 공부 좀 밀도 있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빅보카가 나왔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제가 시험을 보자는 목적은 아니었고 어떤 영어에 대한 체력을 좀 높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요. 근데 공인 영어 자격 시험 같은 거를 응시하지 않아서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큐멘트 같은 거 영어로 된 문서가 영어로 봐야 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 공부했던 영어 단어들이 기초 체력이 돼서 리딩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영어보다는 제가 군대에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어떤 제 행동 같은 것도 많이 수정하게 되고 어떤 대인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삶의 관점이나 그러한 것들이 바뀌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는 거의 실천 안 했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근데 PDS 다이어리를 쓸 때 P란에 쓰면은 저는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한, 그러면 내 몸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않는 한은 약속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P란에 어떤 약속을 적었을 때는 저와의 약속을 지킨 거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잘 지키는데 저와의 약속은 그러니까 전혀 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적이라면 작은 기적인데요. P란에 쓰고 나서는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들이 수시로 전화 와서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링크 오면은 엄마 이거 같이 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거 어디 있느냐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와의 약속이 지켜지게 되니까 세상에서 제가 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와의 약속도 지킬 수가 있구나, 지키니까 이게 되는구나. 너무 처음에 그 부분에 놀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신 박사님 링크를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내용을 물으니까. 그래서 꼭 듣습니다. 듣는데 이상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상과 이 PDS 다이어리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제 눈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정말 이런 회사가 있다고?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런 의심에서 계속 링크를 걸어주면 다시 보고 이제 나중에 제가 스스로 찾아서 봤어요. 출근 중에 이어폰을 끼고, 출근 준비하는 중에 이어폰을 끼고 이제 영상을 찾아서 그걸 계속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작은 거부터 해서 저렇게 진짜 살아보고 싶다. 내가 꿈꾸는 세상이 저 속에 있기는 하네. 사회 속에서. 사회에 난 없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그냥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남 밟고 일어서는 그 부분만 세상이라고 생각했지. 타인하고 이렇게 자기 돈 써가면서 나누고 줄기차게 이제 오라고 같이 가자고 이런 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옛날 때까지 살면서 그 부분을 처음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가자. 처음에는 아들이 시작을 했지만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은 저 앞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겠다. 나한테 진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큰 선물이 가다 보면은 저 앞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어느 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제 인생 멘토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아들한테 이럽니다. 이러면 엄마 이거 내가 이야기할게. 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어줬거든요. 지금도 이제 어느 순간만 빼면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대학생이 되고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력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해요. 내 자식인데 참 너무 멋있다. 내 자식인데 사람 냄새 난다. 요새는 없는데 내가 그렇게 남들처럼 뒷바라지도 하지도 못했고 내가 한 거라고는 기도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 하나 보여준 것 뿐인데 우리 아들이 너무 멋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제 아들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때까지 엄마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네,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말없이 단 것도 사다 주고 지금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난 엄마도 아니고 잘난 부모도 아닌데 많은 것을 이제 부모한테 해주는 걸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아들 말이라면은 제가 지금 꼭 들어야 되겠다. 엄마를 이렇게 살려놨잖아요. 살려놓고 꿈꾸게 했잖아요. 이 회사를 PDS 이 다이어리를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 자신과의 약속도 지킨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는데 저와 약속도 지키고 제가 이제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는 단톡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사실 두려워요. 일타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무섭고. 그래서 근데 여기 단톡에는 그런 걸 못 봤습니다.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위로하고 계속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의 단톡은 모든 것이 부정적인데 이 PDS 다이어리 단톡은 하나가 세상의 부정을 뚫고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개해준 우리 아들한테 평생 갖겠습니다. 무엇으로 갚을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아들한테 평생 갖고 싶습니다. 이제 한 8월 달부터 독방에서 10일 챌린지 할 때부터였나? 하나 예시로 이제 사행일기를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제 사행일기가 실천, 감사, 칭찬, 반성 이렇게 나누어서 하루를 되돌아보는데 저는 근데 이게 정말 좋다고 느껴지는 게 네 칸을 분할해서 실천, 감사, 칭찬, 반성 칸을 만들어 두거든요. 감사, 칭찬에 칸을 부여하니까 내가 하루에 뭘 감사했는지 나에 대해 칭찬할 게 뭐가 있는지 약간 억지로라도 생각해서 한 번씩 적어보는 것 같아요. 하루에 대해서 감사할 게 이렇게 있구나. 좀 더 행복해지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을 잘 했구나. 이제 칭찬거리를 적으면서 좀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감정을 적어요. 감정을 적고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감사일기를 적거든요. 감사일기를 길지는 않은데 짤막짤막하게 감사일기를 또 따로 적습니다. 덕분에 이제 단톡에 올라왔는데 자책하지 말고 하고 싶다라고 바꿔보라고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자기 썼는데 그거 저 바로 적용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싶다. 내일은 밀린 집안일 어떻게 하지 않고 하고 싶다.
그러면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거로 바로 바꿔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분으로 딱 나눠서 말한다면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위클리 부분을 쓰되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걸 위에서부터 배치해 나가는 방식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 시작해보면 반은 왔습니다. 시작해보고 필안에 적기 시작하면은 적으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적어서 적기부터 시작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현주 박사님 그 영상에 100시간 이야기 그 영상이 올랐었잖아요. 그때 저 사실 좀 욕했거든요.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아,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70% 이상인 것 같아요. 이제 뿌듯하고, 그 전에는 못하는 게 더 많았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졌고, 해보면 되겠다. 안 되면 또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될 때까지 해보자. 변화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원하는 변화를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회는 바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장소입니다. 우리 이렇게 과거를 리셋시키고 새롭고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에 매우 개방적이 됩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을 잘 잘라내고 새로운 것이 이것이 좋다, 내가 원하는 목표다, 이게 옳다 하는 것들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정부에서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은 먹히지 않거나 성공이 되게 미비하죠. 금연 캠페인이랄지 식습관 캠페인이랄지 환경 관련된 캠페인이랄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을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저거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연 같은 경우도 우리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잘 안 됩니다. 건강과 수면과 관련돼 있는데 이게 캠페인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행동을 했었을 때 내가 이것이 과거와 얼마나 리셋해서 과거와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느냐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작 효과를 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사를 갈 때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가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는 그전과의 내가 있던 환경과 떨어지게 되는 거죠. 리셋을 하고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많은 성공 중에 무려 36%가 이사였다고 합니다. 이사할 때 변화의 성공의 빈도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사를 할 때 뭔가 도전을 하잖아요. 실패율이 1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사하면서 이거 내가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새로운 시작 효과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것만큼 되게 강력한 우리의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해입니다. 새해. 이제 2022년이잖아요. 2023년을 넘어가는 그 순간이 여러분께서 정말로 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또 매년 돌아오는 엄청난 기회라는 것이죠. 변화를 할 때 가장 좋은 그런 기회는 시간적으로 새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 많이 사는 거죠. 저희 또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새로운 시작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 다이어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저희 이제 다이어리 안에 구조 자체가 여러분께서 새로운 시작 효과를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시작 효과를 얻을 때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PDF 다이어리는 당연히 연 계획, 그리고 월 계획, 그리고 주간 계획, 심지어 그 날 계획도 작게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그러한 감정, 그런 마음, 그러한 결심을 주게 한다면 새로운 시작 효과, 뭔가 각자 원하는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단톡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끄는 거죠. 나와 똑같이 다이어리 쓰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새로운 공간을 오게 된다면 어떻죠? 새로운 시작 효과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고, 다이어리를 쓰는 게 저희가 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빡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 쭉 이어갈 수 있게 단톡방에 도와를 주는데, 도와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또 뭐가 있다? 새로운 시작 효과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이어리를 포기했는데 중간에 복귀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이 다이어리는 처음에 열심히 쓰다가 한번 포기하게 되면 1년 내내 다이어리를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작년에 10일 챌린지를 해가지고 그냥 이 기간 중간이었는데 새로운 시작을 알린 거예요. 그래, 내가 그전에 못했지만 그냥 중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해서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다이어리 쓰신 분이 계십니다. 결국 저희는 이 PDS 다이어리와 단톡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뭔가 변화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 변화 성공률을 조금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죠. 그러나 변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그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 여러분께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장소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모가 됐을 때, 새로운 이제 이직을 했을 때, 직장을 얻었을 때, 이사를 갔을 때, 이럴 때, 새해가 됐을 때, 이럴 때에는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생기고 또 내적 동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회를 꽉 붙잡고 그때 여러분께 원하는 변화를 이끄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텀이 길잖아요. 여러분께서 새로운 시작 효과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어떤 그런 단위를 많이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새로운 시작으로 리플레시만 할 수만 있다면 새해, 매달, 매주, 매월 이 새로운 시작 효과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장소도 마찬가지죠.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언가를 할 때 항상 만약에 집에서 했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카페에서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계획을 짤 때 새로운 장소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리 보시면 처음에 이제 1년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잡잖아요. 그럴 때 이왕이면 집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장소로 옮겨보는 겁니다. 그때 뭐 여행을 해서 좀 여러분께서 정말 좋아하는 장소에서 새해 계획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 효과가 극대화가 되겠죠. 그 먼슬리, 위클리 계획 잡을 때에도 그냥 같은 장소에 있는 것보다 그 계획 잡을 때는 좀 더 특별한 장소, 내가 좋아하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뭐 공원이 될 수도 있고 도서관 같은 데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장소를 접목해서 새로운 시작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셀프로 전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시작 효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2023년 원하는 변화를 강력하게 이루어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PDS 다이어리와 단톡방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원하는 목표 2023년 이루는데 그 확률을 높이지 않을까. 오늘 느낀 건 환경 설정을 참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거 느꼈습니다. 저는 작은 빵집을 하면 개인 자영업자다 보니까 일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일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위주로 했는데 환경 설정이 참 약했구나 하고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PDS는 나에게 있어 활력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있음으로써 뭔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떤 건가를 알게 된 경우도 몇 번 있어서 가지고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PDS 다이어리를 쓸 때 시 부분을 쓸 때 매일 하루 3가지 감사한 것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내가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내가 행복하고 사람들하고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목표가 아닐까 싶어서 감사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를 처음 쓰는 거라서 다른 분들 하는 거 그냥 참조해서 했는데 사실 많이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내년이 더 기대되고 올해 정말 이거 PDS를 알게 돼서 처음 다이어리인데 제 이렇게 좋은 다이어리를 접하게 돼서 좀 벅차네요 지금. 너무 기쁘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DS는 제 인생이다. 네. 앞으로 계속 저와 함께 할 것 같기 때문에 제 인생과 함께 할 거고
넘버링 매겨가면서 2022년도, 23년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제 인생의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피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정말로 많이 됐고요.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경험을 통해서 진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성인에게도 자기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의 가장 최고의 도구는 PDS 다이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PDS는 자기주도 성장이다. 무기력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몸이 빨리 지쳐 있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빨리 찾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딱 한 가지만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저는 자기 통제력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네요. 시작하는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지속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DS 덕분에 영남 알프스를 전공하고 온 대구에서 올라온 애기아빠 황지성입니다. 저는 PDS를 통해서 평범한 일상을 기록해서 위대함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스피치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딱 공통점이 역시 문제점의 시작은 무기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저 역시도 무기력이 있었는데 그 무기력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무기력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점점 부정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원인을 빨리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신 박사님이 이전에 현재의 문제는 과거의 잘못의 누적이라는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결국은 나의 문제인데 나의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찾은 저의 대답은 그동안 나를 채우지 못한 데서 온 공허함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을 채워야 하는데 저는 그동안 남의 것들로만 채웠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무기력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PDS 다이어리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의 명조죠. 완벽한 공부법.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하며 성취할 수 있고 현실적이며 시간 계획이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무기력은 결국 제가 이제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강점을 찾아서 그것으로 나를 한번 채워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일상의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강점을 고민해 보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저의 강점은 체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력을 끌어올리자. 그 중에서도 저는 달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2002년 목표로 달리기 누적거리를 1000km 달성하는 것과 장거리 러닝 대회를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러닝 대회 중에서도 저는 국내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울트 트레일 나인 피크라 하는 줄여서 UTMP 대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울트 트레일 나인 피크는 관광지로 유명한 영남 알프스 9개 봉우리를 모두 돌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대회로 이 9개 산을 모두 합한 높이가 9,190m입니다. 이 높이를 쉽게 설명하면은
에베레스트 세계 최고 봉우리죠.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하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121.5km로 서울에서 춘천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39시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완주를 해야지 인증이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게 평지 구간이 거의 없어서 다른 이제 달리기 고수분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아주 자비가 없는 대회 중 하나입니다. 이 대회를 시작으로 저는 장기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권위 있고 세계 최고의 트레일 러닝 대회에 한번 나가보자. 그것은 진짜 알프스 산을 달리는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이라고 불리는 줄여서 UTMB라고 하는 대회입니다. 프랑스 샤몬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출발하여 스위스를 지나 이탈리아를 지나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는 그런 대회입니다. 올라가야 하는 고도 높이는 1000m 이상이고 거리는 171km입니다. 46시간 30분 안에 해내야 하는 극악의 난이도 있는 코스의 대회입니다. 그리고 5년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목표인 영남 알프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PDS 다이어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울트 트레일 나인 피크가 10월 말에 항상 열렸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충분히 넉넉했었고 그 전에 먼저 저는 이제 1000km라는 기록을 달성해야 됐기 때문에 세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2달이니 계산해보니 1개월이면은 84km, 일주일에는 21km, 그리고 하루에는 3km를 달려야 하는 거리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3km라는 숫자가 가장 쉬워 보였지만 앞에 전제 조건이 365일 매일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예전에 매일 달리기를 한번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변수가 많아서 그 변수를 다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틀, 3일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실패가 또 누적되면은 또다시 하지 않게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하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1km를 주 3회 7km 정도만 달리자 이런 걸로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일단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주가 두 주가 지나고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몸이 빨리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5월 6, 7, 8월 때에는 정말 기록이 정말 최악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저희 자기개발 상팀 장터pan분들의 힘을 많이 얻어서 제가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지만은 조금씩 기록하고 인증하다 보니까 이제 한두 번씩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겼고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분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마지막까지 임계점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응원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중간 목표라고 생각하는 조금 짧은 거리에 대회에 출전하게 됐는데 코리아 50K라는 50km 정도 대회입니다. 10월에 있을 울트 트레일 나인 피크에 나가기 위해서는 50km 이상 대회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완주를 하지 못하면은 이 다음 스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대회 당일날 저 장거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잠을 전혀 못 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날 새벽에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굉장히 습한 날씨였습니다. 거기다가 9월스럽지 않게 너무 더운 날씨여서 마치 이게 습식 사우나에서 달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선수들이 중도 포기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저도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꾸역꾸역 걷고 뛰고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포기를 하는 것보다 이게 러닝대에서 제일 치욕적인 게 완전 제한 시간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제 바로 뒤에 이제 제한 시간을 알리는 스위퍼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피해서 정말 이 악물고 꾸역꾸역 기어서 겨우겨우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조건을 맞췄는데 과연 내가 이 다음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약간 분노가 생겼습니다. 울주 트레일 나이피크는 10월 27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은 3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달리자고 다짐했습니다. 이걸 해내기 위해서 나에게 100% 투자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말에는 또 아기를 봐야 돼서 오후 시간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새벽 시간으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날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쌓아나간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조금 더 먼 526km 정도를 36일 동안 매일 누적시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10월에 이미 1000km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순간들이 제가 크게 의식도 되지 않을 만큼 매일매일 순간순간들을 몰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해도 해내지 못했었던 새벽 기상과 달리기를 TDS 다이어리를 기록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아니라 뚫고 나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올해 최대 도전 울주 트레일 나이피크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태껏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살짝 긴장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었지만은 더 이상 이제 성공의 여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껏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었고 그것을 PDS 다이어리 기록으로 제 스스로에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출발선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저 길 위에는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통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공포심이 아닌 기대감으로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 간월제 밑에 웰컴 복합센터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9개의 산을 넘어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17시 33분에 다시 저는 돌아왔습니다. 저는 32시간 32분 9초 만에 완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동안 목표도 없이 헤매던 제가 뭘 해도 이제 중독 포기만 하던 제가 PDS 다이어리를 쓰면서 올해 최고로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을 뛰어올 때를 떠올리면서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얻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버텨낼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저는 PDS 다이어리를 통해 자기 통제력을 키운 결과입니다. PDS 다이어리를 통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 관리와 셀프 피드백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내 단톡방 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1분을 더 뛰게 했고 그 1분이 쌓여 1시간이 되었고 그 1시간이 하루가 되었고 그 하루가 지금 목표까지 달성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저는 자기 통제력을 얻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물어본다면 저는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책 인도에 나온 한 문장인데 만약 네가 견디기 힘든 1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뛰는 60초로 채울 수 있다면 이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리라. 과거에 저는 무기력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딱 한 가지만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제 이야기 듣고 계시는 누군가가 혹시라도 무기력하시면은 지금 당장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아무거나 하나 실천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는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지속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 통제력을 책 인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욕망과 계속해서 싸우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힘. 이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저는 바로 PDS 다이어리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그 노력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이어리가 한 장 한 장 채워질수록 내가 자신에 대한 믿음도 회복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올해 목표는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앞에는 진짜 알프스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외롭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니시 라인에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울컥하네요. 피니시 라인에는 이렇게 저를 위해 환호해 주실 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또다시 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해에도 저는 계속 PDS 다이어리를 기록해 나갈 것이고 그 기록들이 한 장 한 장 쌓일 때마다 제 일상의 기록들이 위대한 기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아가 이것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저의 아들에게 위대한 유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초에 어깨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삶이 끝난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겠구나. 내가 정말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프면 열심히 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했죠. 건강해져야 되겠다. 내 건강이 우선이다. 처음에는 저도 체크리스트를 쭉 한 20개를 쭉 적고 날짜로 색칠을 해가면서 나는 오늘 뭐 잤네, 먹었네, 뭐 이런 걸 쭉 썼어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는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이런 것만 썼어요. 그러니까 좀 난잡해지더라고요. 한눈만 패라가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바꿔서 생각해서 한눈부터 패라. 동시에 여러 개를 해낼 수는 없어요. 제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상상하시면 돼요. 한눈부터 내가 갖고 있는 씹을 다 쏟아서 하나를 치우고 나면 해야 할 목록의 가지수가 9가지 주는 거예요. 그냥 고민만 해서는 결정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리는 어쨌든 올해는 이거에 집중해봐. 이번 주는 이것만 해봐.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 미래의 저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느낌? 정말 놀라운 도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살고 있는 백범석입니다. 자기개발 1그룹 단톡방이고요. PDS 다이어리는 우선 2019년부터 제 삶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체인지 그라운드였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PDS로 넘어가는 경우이고요.
저는 그 싱크온을 하면서 그때도 단톡방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단톡방이 정말 그때 당시는 최고 수준이어서 그분들이 하는 단톡방이라면, 그분들이 만든 자기개발 다이어리라면 써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고민 없이 바로 결정하게 됐고, 그렇게 무려 1년을 함께 오고 있습니다. PDS 다이어리를 쓰면서 제 삶이 바뀐 거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좀 명확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아마 평생 가져갈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1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직원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아이의 아빠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그 질문만 갖고 사는 것도 저는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PDS 다이어리를 쓰면서 적어도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그 쪼개놓은 그 짧은 기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우선순위가 조금 명확해진 거죠.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잡았고요. 그 건강이 다른 이의 건강이 아니고 제 건강을 가장 1순위로 잡았어요. 이건 정말 저한테는 정말 큰 변화였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최우선이었어요. 또 집사람이 그 다음이었고, 직장이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 제 건강은 이 모든 우선순위를 챙기기 위한, 어떻게 보면 돌아가기 위한 엔진을 돌아가기 위한 그런 연료 정도? 그 정도로만 버텨주면 내가 굳이 건강해질 이유는 이것들을 챙기기 위함이었다라고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쓰면서 공교롭게도 크게 아프기도 했고, 또 아픈 것 때문에 되게 괴롭기도 했고, 이 아프고 나니까 이 모든 우선순위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도 했어요. 이게 삶이 끝난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정했죠. 건강해져야 되겠다. 내 건강이 우선이다. 가장으로서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나로서는 내 건강이 1번이겠다. 그래서 그 건강 중에서도 잠을 가장 먼저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 우선순위가 명확해져 버리니까 시간을 계획하는 것도 너무 뭐랄까 편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가 명확하니까 스케줄 잡기도 좋고, 우선순위가 명확하니까 판단도 쉽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낫나 이게 낫나? 고민하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참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얻게 된, 저한테는 진짜 가장 큰 소득이고, 아마 이게 아니었으면 과연 이런 내 결론을 낼 수 있었을까? 여기까지 사고의 흐름을 끌고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고민만 해서는 결정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리는 어쨌든 올해는 이거에 집중해봐. 이번 주는 이것만 해봐.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 미래의 저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느낌? 정말 놀라운 도구죠. 한눈만 패라가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바꿔서 생각해서 한눈부터 패라. 제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상상하시면 돼요. 처리해야 될 일들이 저를 가장 둘러싸고 있어요. 다 제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동시에 여러 개를 해낼 수는 없어요. 멀티태스킹은 허상이거든요. 단지 잘게 쪼개서 했을 뿐이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한눈부터 패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사실 10가지 일을 내가 갖고 있는 10의 능력을 하나씩 해서 그걸 10일 걸려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 한 놈부터 내가 갖고 있는 10을 다 쏟아서 하나를 치우고 나면 해야 할 목록의 가지수가 9가지로 줄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남은 일들이 또 만만해 보여요. 또 일단 하나를 끝냈기 때문에 성취감도 있어요. 자신감도 있고, 내가 하나를 해보니까 두 번째 것도 할 수 있겠는데? 세 번째 것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한눈부터 패라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기대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자기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것도 많을 거고, 하지만 그런 거는 좀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축구한다고 해도 손흥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한정적이고 삶은 언젠가 끝난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언젠가 끝나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오늘 밤새기는 어려워요. 일주일 동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일주일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내가 낼 수 있는 여유 시간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면 10시간, 15시간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는 사전에 계획을 하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얘 조금 했다가 하면 이 전환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정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
대한 좀 다른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스퀘어에 예전에 데일리 리포트가 있었어요. 데일리 리포트를 2019년에 알게 되면서 많이도 안 썼어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쓰고 독서하고 또 데일리 리포트 쓰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말 뜻하지 않은 기회가 나와서 그 기회를 통해서 완전 삶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일하는 직장에 오게 됐고 그러면서 진짜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PDS를 알게 됐을 때 정말 작정하고 한번 해보자. 아, 정말 그 데일리 리포트를 정말 끝까지 한번 1년 동안 써보자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얼마 못 갔습니다. 이게 그 PDS 다이어리가 데일리 리포트로도 아주 좋은 툴이에요. 정말 거의 완벽한 툴이라고 봐요. 투두 리스트로도 완벽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요게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예쁘게 그리기도 하고 막 분 단위로 쪼개서 하루도 기록하고 했어요. 근데 뭐 이래저래 또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하면서 조금 덜 썼죠. 접었어요. 아예 다이어리 쓰는 거를 접었었어요. 근데 단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래 다시 써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그때는 기존에 했던 그런 빽빽한 다이어리가 아니라 최대한 덜어내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온전히 제 자기개발,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 그 정도 위주로만 시작했어요. 루틴 중에서도 제가 꼭 갖고 싶은 거 하나, 꼭 하고 싶은 거 한두 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주로 관리하는 건 잠이에요. 연초에 어깨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 이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겠구나. 내가 정말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프면 열심히 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건강부터 챙겨야겠구나. 내가 일단은 건강하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좀 포커스를 바꿨죠. 온전히 진짜 잠. 수면은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자기 개발, 자기 관리, 시간의 구조 조정에서 퇴출 1순위였어요. 항상.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1시간만 더 자면 내가 영어 공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야, 책을 한 50페이지 읽을 수 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추면은 내가 견딜 수만 있으면 최소로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커지기만 하고 사실은 안에 채워지진 않은 거죠. 누가 툭 치면 부서지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덜어내고 좀 더 온전한 나를 채워가면서 살까는 고민을 안 했었거든요. 제가 여기 맨 끝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적어요. 여기 적는 게 잠, 낮잠, 소식, 금주 요 4가지가 첫 줄. 제가 잠을 자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4가지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줄에는 이제 운동 관련된 스트레칭, 걷기, 푸크림 바르는 거라든지 발 관리.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게 이제 그제서야 자기 개발, 영어, 다이어리 적기, 뭐 드로잉. 어쨌든 보통 이렇게 3줄 정도로 적어요.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X를 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만족을 내가 몇 개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가면서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잠잘 자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루틴은 그거죠. 잠자기 위한 그런 의식들이 쭉 그렇게 있어요. 좀 신경을 쓰죠. 한 번 더 적고 여기다 적어서 4시 이후에는 오늘 커피 먹지 말자. 그러면 커피가 땡겨도 커피 대신에 뭐 보리차나 율무차나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이제 그걸 피드백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나? 그러면 어제는 이렇게 했음에도 왜 피곤하지? 그럼 또 다른 원인이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 요거 찾았던 4가지 잠, 낮잠, 소식, 금주 이것도 이걸 작성하면서 찾게 된 것들이거든요. 잠을 자니까 술을 먹으니까 다음날 힘들구나. 과식을 하니까 밤에 내가 많이 뒤척거리느냐고 잠을 못 자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몇 시까지 잡을까? 몇 시까지 먹어볼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먹어볼까? 그걸 이제 조금씩 시행착오로 거치면서 저만의 최적안을 잡아 나가는 거죠. 요거를 어떤 식으로 쓸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데일리 리포트로도 완벽하고 투두 리스트로도 뭐 완벽하고 셀프 피드백, 자기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러한 도구로서도 아주 훌륭하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드리면 이쪽에 구성이 크게 플랜과 두, C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체크리스트를 쭉 한 20개를 쭉 적고 이쪽에 날짜로 색칠을 해가면서 나는 오늘 뭐 잤네, 먹었네, 뭐 이런 걸 쭉 썼어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는 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이런 것만 썼어요. C 부분에. 그러니까 좀 난잡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쓰냐면 이쪽 플랜에는 할 일을 적습니다. 해야 될 일이나 루틴 꼭 챙겼으면 하는 내용을 적긴 적어요. 근데 여기 안에는 사실 이거를 여기다가 또 쓸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걸 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좀 적습니다. 아, 내가 오늘 스트레칭을 3번 하기로 했는데 3번 하니까 어깨가 어땠는지, 아, 2번밖에 못 했는데 어땠는지, 아, 조금 더 했더니 어깨가 어땠는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잘못한 일도 적고요. 좀 부족한 일도 적고, 저녁에 과식하는 날도 있어요. 늦게 8시 이후로 먹지 말자 하지만 뭐 많이 먹는 날도 있거든요. 그런 때 왜 내가 많이 먹었는지를 적어요. 원인이라도. 그리고 먹고 나서 기분이 어떤지도 좀 적고. 그러고 나서 하루에 적힌 감상들을 종합하는 게 이제 C란에다가 적습니다. C란에다가는 크게 4가지를 적거든요. 뭐 칭찬, 감사, 그다음 반성, 다짐. 일단 잘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 칭찬을 합니다. 무조건. 제가 잘했다. 오늘은 뭐는 잘했다. 한 줄 적고, 그리고 오늘 적어도 뭐 하나는 감사한다. 이게 뭐 자연에 감사하고 뭐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한테 연락을 주신 어떤 분한테 감사한다. 아, 나한테 오늘 뭔 좋은 얘기를 해준 뭐 음식점 직원한테 감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람한테 감사를 무조건 합니다. 그것도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성을 적어요. 반성은 이제 위에 적었던 감상 중에 좀 아쉬웠던 부분, 좀 개선화도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개선점이 있는 부분을 반성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성을 토대로 내일은 어떻게 해보자.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보자라는 걸 적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PDS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잠을 포커싱을 한 게 한 달 정도 됐을까요? 근데 잠이 엄청 좋아졌어요. 내가 일단 얼마큼 자는지도 알게 됐고, 어떤 때 잠을 설치는지도 알게 됐고, 또 어떻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뭐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개인만의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드는 도구로 활용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 PDS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단톡방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봐요. 다이어리 자체의 그런 장점이나 메리트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자기개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그 단톡방, 아,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단톡방의 장점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강요하지 않습니다. 권유는 해요. 권유는 하는데 강요하진 않아요. 그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합시다. 한 사람들은 칭찬해 줍시다. 칭찬합니다. 누가 하면 누군가가 또 그 칭찬을 다시 또 따라해주고 응원을 받게 되고 묘하게 또 인증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갖고 또 자꾸 올리게 되고, 올리다 보면 또 뭐 하나 적게 되고, 그렇게 또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 루틴 몇 가지 적고 만족 지수를 적는 게 제가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단톡방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단톡방을 보면 정말 이 PDS 다이어리를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투두리스트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한 20가지 막 적어갖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데일리 리포트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칸칸을 색칠을 해가면서 공부는 뭐 빨간색, 뭐 운동은 초록색, 독서는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해서 구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일기를 써요. 아, 오늘 아이랑 싸우지 않았어. 잘했어. 막 이러면서 되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또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용기 내세요. 이렇게 한 줄 달기도 하고. 그래서 일기를 쓰시는 분, 투두리스트 하시는 분, 데일리 리포트 쓰시는 분 되게 많아요. 아마 다이어리를 이렇게까지 활용하나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저도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마치 독서를 하고 그거를 안에다 집어넣어서 글로 표현하듯이 그 사람 거를 보고 제 거화 시켜서 제가 나름대로 적어보는 거죠. 그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곳이 바로 그 단톡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거죠, 완전. 살아있는 그런 생태계처럼 움직이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면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재밌고, 또
사람들이 결과물을 참고해서 제가 성장하는 과정도 너무 재밌고요. 그게 바로 단톡방의 힘인 것 같아요. 아마 혼자 썼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뭐 더 시스템이 좋아지겠지만 이 단톡방은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